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워싱턴 지역 한인들도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원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미국민들은 가구당 유가 폭등으로 $2,000, 식품 가격 급등으로 $1,000를 더 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거래, 사업, 투자를 중단하는 보이콧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세금 보고를 해야 올 하반기 1인당 $300, 부부 $600씩 텍스 리베이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정점 중에 치러지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이 나오면서 누가 당선될지 그야말로 안개 속이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새 대통령에게 어떤 점을 바라는지 박남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가 미국 동부 기준으로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이곳 미국에서도 판세를 미리 점치거나 다음 대통령에 거는 기대를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새 대통령한테 혹시 바라는 점 있을까요? 이거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은 우선은 경제가 좋아지고 또 힘든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뭐 그거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 제일 중요하죠. 뭐 지금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다 받고 그거는 여기서도 화나는 일이에요. 지난주 3일부터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일명 깜깜이 기간인 만큼 이곳 미국에서도 판세를 점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요즘에 그걸 제가 잘 유심히 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딱히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지금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누구를 해야 될지. 이번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역대급 사전 투표율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 속에서도 다음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요거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 첫째가 집값 문제죠. 첫째가 서민들은. 뭐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서민들이 좀 더 좀 편한 마음으로. 글쎄요 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나라 잘 이끌어주면 되죠. 지금 상황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민주화가 돼가지고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 유권자들은 지난달 이미 선거를 마쳤으며 총 등록 유권자 22만 6,162명 가운데 16만 1,878명이 투표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 투표는 현지 시간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치러지는데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입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오후 7시 30분까지만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어 일부 투표장에서는 8시 이후 늦게까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공식 투표 종료 시간은 현지 시간 오후 7시 30분, 미국 동부 기준으로는 오전 5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지상파 3사와 JTBC가 각각 발표하는 출구조사를 통해 당선인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선 사전 투표율이 높아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함은 사전 투표함부터 열게 됩니다. 선관위 측은 확진자 투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전 투표함부터 열기로 정했다 밝혔습니다. 내일 선거 개표 방송은 WK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KTV 채널 450번에서는 KBS 투표 방송을, 채널 452번에서는 MBC의 투표 방송을 오전 5시부터 생중계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하루 평균 60만 배럴씩 들여오던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원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영국은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단계별로 종료키로 했으며 유럽연합은 원유는 그대로 두되 천연가스 수입을 연말까지 3분의 1을 감축키로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무차별 총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카드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5일 엠바고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수준의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던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원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m announcing the United States is targeting the main artery of Russia's economy. We're banning all imports of Russian oil and gas and energy.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 금지로 유가가 급등해 미국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자유주권 국가를 유린한 러시아에게는 책임을 계속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하루 평균 6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해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어느 누구도 미국 땅에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연방의회에서의 초당적 법안으로도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이 금지되고 통상적인 무역도 중단됩니다. 미국의 조치와 비슷하게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을 연말까지 단계별로 중단키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은 전체 공급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은 그대로 두되 25%를 공급받아온 천연가스는 연말까지 3분의 2나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하루에 1,86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2,05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나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가 급등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벌써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대로 치솟아 러시아의 침공 이래 60%나 폭등했으며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 전국 평균 4달러를 넘기고 5달러를 향해 치닫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5달러대 중반에서 6, 7달러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휘발유 값의 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미국 내 석유 회사들에게 이미 시추를 허가받은 9천 곳에서 증산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휘발유세 면제 법안도 추진하고 세 번째 전략 비축료 방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은 올 한 해 가구당 유가 폭등으로 2,000달러, 식품 가격 급등으로 1,000달러 등 최소 3,000달러를 더 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대로 치솟고 있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4달러를 넘어 5달러, 6달러대로 폭등하고 있으며 전체 소비자 물가는 8%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총공격으로 15년 만에 유가 폭등이 날마다 심해지고 40년 만에 물가 급등도 더 악화되고 있어 미국민 가계에도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총공격이 가해지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난민만 해도 200만 명을 넘어서자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폭등하며 날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영국 브렌트의 경우 배럴당 장중 한때 13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또한 배럴당 127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 17센트로 2008년 이래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5달러 44센트로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뉴욕 4달러 37센트, 워싱턴 4달러 35센트 등 중서부와 남부를 제외한 30여 개 주가 4달러 중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하루 새 10센트, 일주일 만에 55센트, 한 달 만에는 71센트, 1년 전에 비해 1달러 40센트나 폭등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가정에서는 올 한 해 가구당 휘발유 값으로만 2,000달러를 더 쓰게 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가격 급등으로 가구당 1,000달러를 추가로 쓰게 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민들은 가구당 올 한 해 3,000달러를 더 쓰게 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야기된 미국민 소비자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인 7.5%까지 치솟아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새 물가에선 8%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상 공격과 미국 서방 국가들의 5일 엠바고 등 경제 봉쇄 조치 여파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앞으로도 더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폭등하면 미국 내 휘발유 값은 6달러 내지 7달러대로 가파르게 급등할 것으로 보여 미국민들이 유가와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는 유가 폭등과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미국 내 원유 생산을 대폭 늘리고 3차 전략 비축유 방출도 고려하며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가스텍스 할로데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거래와 사업, 투자를 중단하는 보이콧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구글, 엑선모빌과 페덱스 등 대기업들은 러시아 매장을 폐쇄하거나 영업과 수출입을 중지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민간인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에 항의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이 대거 러시아 보이콧에 나서고 있습니다. 애플은 러시아 내 매장을 모두 폐쇄했으며 구글은 러시아 내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애플과 구글페이 등은 러시아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나 결제를 중지시켰습니다. 페덱스는 러시아를 오가는 패키지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엑선모빌과 영국의 쉘, BP는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과 러시아 내의 사업을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넬과 같은 유명 화장품 업체들도 러시아 수출과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맥도널드는 거센 압력을 받은 끝에 러시아 내 850개 매장을 일시 폐쇄키로 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역시 러시아 내 모든 영업을 폐쇄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를 빠져나오려는 서방 사업가, 기술진, 유학생들의 탈출 러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이 20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소규모이지만 러시아를 빠져나오려는 서방 기업체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 달러화를 최대한 인출하거나 마련한 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세인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에서 항공기나 전세기, 육로, 자동차 편으로 러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경우 러시아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해온 22개국 출신 2,000명 이상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하고 있는 서방 기업들의 직원들은 주로 법률회사, 컨설팅 회사, 첨단 기술 회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항공 여행길이 이미 막혀 있어 직항편 대신 제재받지 않은 항공기나 전세기 편으로 터키, 이스탄불이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일단 피신한 후 출신 국가들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또는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핀란드와 발티케 3국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로 육로를 통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올 상반기 세금 보고를 해야 1인당 300달러, 부부 600달러씩 텍스 리베이트를 올 하반기인 7월부터 11월 사이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의 텍스 리베이트는 확실시되고 있으나 하원안이 300달러 또는 600달러인 반면 상원안은 250달러 또는 500달러로 차이가 나서 4월까지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납세자들이 고대하고 있는 원타임 텍스 리베이트가 사실상 확정됐으나 실제로 받기까지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원안에 차이가 나서 구체적인 금액을 조율하고 있고 확정되는 법률이 발효되는 7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흑자 중에서 일부를 납세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텍스 리베이트로 개인 300달러, 부부 600달러씩 제공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는 예산 흑자분 가운데 12억 5,100만 달러를 주민들에게 일회성 텍스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법안을 거의 매듭 짓고 있습니다. 다만 주 하원안은 납세자 개인 300달러, 부부 600달러씩 텍스 리베이트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 상원안에서는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하원이 조율하고 4월 중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종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회성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버지니아 납세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금 보고 시즌에 2021년 소득분을 버지니아주에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납치자들은 새 법률이 시행되는 7월부터 11월 사이에 최대 $300 또는 $600씩의 텍스 리베이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스 리베이트는 연방처럼 당국에 제출하는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주거나 체크를 발송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별 세금 보고 결과 내야 할 세금이 없는 주민들은 텍스 리베이트 전액을 받게 됩니다. 반면 내야 할 세금이 $200가 있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